시간이 새벽 5시네요. 새벽 5시인데요. 제가 잠을 좀 잘 못 자는 편이라서 목이 또 이렇게 많이 갔어요. 오늘 이제 3월 초하루가 되네요. 음력으로. 올해는 윤 2월이 있어서 2월달, 윤 2월달 지나니까 3월 초하루가 좀 늦게 시작이 됐어요. 양력으로는 며칠 있으면 5월달이 되는데 아직 음력으로는 3월 초하루가 오늘입니다. 이틀만 지나면 3월 삼진날이라고 하는데요. 3월 삼진날에는 이 화전이라고 그래요. 화전. 꽃 지짐이라고 그러죠. 지짐이라고도 하고 이제 부침개라고 해요. 부침개라고도 하는데 아마 경상도 분들은 찌짐이라고 그래요. 찌짐이라고 보통 이제 부침개라고 하는데 화전이라고 그래요. 이 전을 지짐이라고 그래요. 또 쑥떡을 해먹는단 말이에요. 쑥떡이라는 것은 쑥을 찹쌀가루나 맵쌀가루나 밀가루에 버무려 가지고 이제 찌는 거예요. 그래서 쑥떡을 해먹는데 사실 올해는 보름 전, 한 달 전에 쑥떡을 해먹으면 참 맛있었어요. 근데 올해는 지금 윤달이 껴있어서 3월달이 좀 늦게 오는 바람에 지금은 벌써 쑥이 쓴맛이 좀 나더라고요. 저도 우리 어머니가 쑥떡을 좋아하셔서 이 쑥버무리라고 하죠. 쑥떡이라고 하죠. 쑥버무리. 잘 보이시나요? 요거는 지금 이제 떡집에서 쑥을 넣고 만든 쑥떡이라는 건데요. 저는 저 쑥떡 윤 2월 초하루에 벌써 올리기 시작을 해서 아마 일주일에 한 번씩 정도는 올렸던 것 같아요. 신령님한테. 또 쑥은 우리 민족한테는 단군 신화에서 곰과 호랑이에게 쑥과 마늘을 먹였다. 그래서 곰은 사람이 되고 호랑이는 못 견디고 사람이 못 됐고 그 단군 할아버지 영정사진에 보면 어깨에 도랭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쑥으로 된 견장 같은 걸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일 거예요. 이 단군 할아버지 영정사진에 어깨에 이렇게 파란색 잎사귀 모양이 되어 있는 게 그게 쑥이에요. 그 쑥버무리를 해먹는 건데요. 지금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주변에 어떤 분이 잘못 전달된 내용이 있은 것 같아서 바로잡아드리는 의미에서 오는 다가오는 3월 삼진날 애군액살 소멸을 위해 법당 신도님께 박바가지를 사서 깨워라. 이렇게 말해야 되나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여쭤봅니다. 시원한 말씀을 듣고 풉니다. 이 박바가지를 깨는 전통이라는 것은 이 3월 삼진날 하는 것이 아니고 3월 삼진날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민족이 과거의 민속적인 의미에서 이거는 무속인과 크게 관계가 없는 것이 나중에 이제 무속인들도 그 흉내를 내는 그런 전통이 있는데 그것이 기본적으로는 결혼식 날 예전에는 남자들이 처갓집에서 결혼했단 말이에요. 처갓집에서. 그래서 보통 결혼한다는 말을 장가간다 그래. 장인어른 장모집 처갓집에서 가서 결혼식을 하고 혼례를 치르고 신부가 신부집에서 3일간을 머무른 다음에 신랑집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신랑집에서 와서 신랑 신부의 부모님에게 그러니까 여자가 시어머니 시아버지에게 첫 인사드리는 거를 현구고래라고 해요. 현구고래. 그걸 지금은 예식장에서 결혼을 하고 예식장에 패백실에서 패백을 하는데 그 패백의 문화는 원래 남자가 여자 집에서 신부집에서 결혼식을 하고 초례를 치르고 신부집에서 3일을 머문 다음에 3일 후에 신랑집으로 돌아와서 신부가 신랑집에서 시어머니에게 첫 인사, 시부모님에게 첫 인사 드리는 거를 현구고례라고 그래요. 그것을 지금은 패백이라는 문화로 예식장이 하고 있는데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하는 문화의 전통이라는 것은 과거에 남자가 여자 집에서 결혼을 하던 풍습이에요. 고대에는 남자가 여자 집에서 결혼을 하면은 여자 집에서 최소 3년 정도를 그 집에서 노예생활, 노력봉사, 그러고 여자를 데려오는 거예요. 이제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같은 데서는 여자를 사서 온다고 하잖아요. 여자에게 처갓집에 돈을 준단 말이에요. 이게 매매혼의 풍습이고, 그래도 우리 민족은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처갓집에서 3년간 봉사를 하고 여자를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조선시대 때는 3년이 아니라 3일을 처갓집에서 자고 신부를 데려오는 풍습이 생긴 거죠. 그때 신랑이 처갓집에 당도해서 처갓집 문턱을 넘기 전에 결혼식 하기 전에 박바가지를 깨고 신부집에 들어간 말이에요. 그때 박바가지를 깬다는 것은 박의 깨지는 소리로 인해서 애군을 물려난다. 이런 민속적인 풍습이 있는 것이고요. 또 장례식 때는 보통 과거에는 집에서 이제 장례를 치렀기 때문에 마지막에 3일장이든 5일장이든 치르고 이제 관을 매장하러 묻으러 나갈 때, 그래서 집을 출발할 때, 그래서 가는 길에 애군을 없애달라고 해서 관을 나가면서 그 관을 짊어진 상주들이 먼저 박을 깨고 장지로 출발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이것을 박바가지를 이용해서 했고요. 이 두 가지를 본떠서 이 두 가지 흉내내서 무당들이 구슬할 때도 가끔 제갓집들이 안 좋은 일 있다든지 하면은 뭐 신장을 놀면서 대감을 놀면서 불사를 놀면서 대신 할머니가 그때 어떤 조상님이 나와서 그 문 밖에서 박을 깨는 행위들을 해죠. 근데 지금은 구석에서 이걸 하시는 분들이 거의 많이 없을 거로 보고요. 그 이유는 박바가지라는 것이 과거에는 우리 민족들이 우물에서도 먹고 물도 길어 먹고 다양한 용도로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 하나의 몸통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몸통으로 돼 있는 것을 이름하여 우리가 뒤용박이라 해요. 뒤용박. 그 뒤용박이라는 말은 여자 팔자 뒤용박 팔자다 그러는 것이, 뒤용박이 크고 이 뒤용박 안에 뭐 쌀이나 좋은 곡식을 넣어놓으면은 이거는 그래도 부잣집이고, 여기에 좁쌀이나 기타 뭐 잡동사니가 들어가면은 요거는 가난한 집이고, 그래서 여자 팔자는 뒤용박 팔자다 그럴 때 뒤용박이라는 것은 쪼개지 않은 상태에서 원박에 속만 긁어내서 요거를 마치 그릇처럼 사용하는 상태, 요걸 뒤용박이라 그래. 그 다음에 이제 표주박이라는 것은 작은 박을 양쪽으로 갈라놓은 것을 이거를 표주박이라 그래요. 결혼식을 할 때는 남자 여자가 인사를 하자. 절을 하고 나서 합판주를 먹는단 말이에요. 합판주. 이 합판주라는 것은 이 합파에다가 합판주라 그래요. 이 합판주를 마실 때는 반드시 표주박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표주박은 원래는 한 몸이었는데 반으로 나눠졌다. 그래서 부부가 원래는 한 몸이었는데 지금 반으로 나눠져서 다시 만났다. 그래서 합판주는 반드시 표주박을 쓰게 돼 있어요. 그 표주박이라는 것은 둘로 나눠져서 있는 작은 바가지를 표주박이라고 그러고요. 이 쪽박이라고 그러죠. 아유, 오늘 참 쪽박 깨졌다 이러죠. 그러다 또 저 거지가 동냥을 갖다가 쪽박만 깨고 들어왔네 그러죠. 이때 쪽박이라는 건 아주 작은 바가지라, 작은.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친구들끼리 이야기하는데, 아니면은 선생님이 저기서 수업하는데 친구들한테 뭘 쪽지를 전해준다 그러죠. 쪽지. 그래서 쪽지 전해준다. 쪽지를 준다. 그럴 때 이 쪽지라는 거는 작은 종이에 적었다는 얘기고요. 문도 여러분들이 대문이 있고 수술대문이 있고 쪽문이라 하죠. 쪽문이라고 하면 이 문은 작은 문을 말해요. 작은 문. 그래서 쪽박이라고 할 때는 바가지 중에서 아주 작은 바가지를 쪽박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종지박이라 해요. 종지박. 이 바가지 용도가 워낙 많기 때문에 예전에 이렇게 주방에서 간장이나 우리가 양념으로 쓰는 기름 같은 거 넣어서 이런 거는 큰 데서 쓰기 않을 때 이런 거는 간장 종지바가지 그래요. 이게 박이라는 것은 과거에는 우리 민족들이 다양한 용도로 사용을 했으며, 또 흥부전에 보면은 흥분의 식구들이 배가 고프니까 지붕 위에 있는 박을 타다가 먹겠다고 그 제비를 고쳐주고 그 제비가 갖다 준 박을 심어서 나중에 흥부가
슬근슬근 톱질이야 박을 타자 해가지고 박을 타가지고 결국은 거기서 금은보화가 쏟아져 나오고서 흥부는 부자가 되고 뭐 놀부는 욕심부리다 더 가난하게 되고 이런 다양한 전설들이 우리 민족들에 있고요. 한양구 타시는 분들은 불사거리 문서에 보면은 바가지로 넝쿨불사, 바가지로 넝쿨제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박바가지에다가 지금은 대부분의 무속인들이 백항아리에다가 불사단지, 시주단지를 모시죠. 근데 과거에는 이 박바가지에다가 불사할머니, 시주할머니를 모시고 꽃가를 세워놓던 그런 가정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조선시대만 해도 박물관 같은 데나 인사동에 가면은 다랑아리라고 하죠. 다랑아리. 지금 백자항아리가 조선시대에는 여러분이나 나 같은 서민들은 구경을 할 수가 없어요. 보통 관청에서 운영하는 요라고죠. 요 가마. 그 가마에서 도자기를 구워서 양반님네나 나라의 관료들이 사용이 있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은 백항아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아주 힘들습니다. 그래서 통상 과거에는 이 바가지에다가 제석할머니, 불사할머니, 시주할머니를 모시는 집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보여준 영상에 지금 우리 강릉에 있는 함지보살이라는 친구는 그 함지보살이라는 친구는 그 자기 할머니가 어머니가 바가지에다가 이렇게 시주를 모셔놓던 모습을 보고 자랐다고 그래서 그 친구는 불사항아리 대신에 바가지에다가 모셔줬어요. 그리고 이 함지박이라 하죠. 함지박이라는 것은 이 굉장히 큰 바가지를 말해. 큰 바가지. 함지라는 말은 중국 고대 백과사전에 해당되는 산해경이라는 책에 나오는 말인데요. 함지라는 것은 이 크람자에다가 못지자 연못인데 연못이 얼마나 크냐면은 아침에 해가 떠오를 때 그 떠오르는 해가 목욕을 하고 나오는 연못을 함지라고 그래요. 그래 보통 함지박 그러면은 굉장히 큰 바가지를 말하는데 바가지가 아마 이 태평양보다도 더 넓은 바가지가 함지박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 무속인들 어른들이 말할 때 아유 저 친구는 술이 대함제석이야 그랬다면 대함제석. 그래 불사거리 문서에 보면은 대함제석, 젠제석 그런 말이 나와요. 그 대함제석이라고 할 때도 대함이라는 말은 큰 함제박 같이 넓은 제석님이라 해서 우리 집에서 내려오는 할머니, 제석할머니, 불사할머니가 굉장히 많은 덕을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 대함제석이라 할 때도 바가지, 박바가지, 큰 바가지, 함지박만한 바가지를 말하고 함지박이라는 건 태양이 목욕하는 바가지고 흥부가 박을 타서 부자가 되고 거지가 동냥을 해도 쪽박이 깨지고 결혼식을 해도 바가지를 깨고 들어가고 사람이 죽으면서 장례식 끝에 묘지로 묻으러 매장을 하러 갈 때도 바가지를 깨고 가고 여러분들이 결혼식 할 때도 표주박에 둘이 합한 줄을 나눠 마시고 옹달샘에서 바가지다 물을 떠먹고 지금은 동네마다 있는 약수터에 가도 바가지는 플라스틱으로 변했지만 항상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을 떠먹을 때 그릇을 이용을 할 때 예전에 쌀을 잃을 때도 바가지를 많이 썼어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어머니가 밥을 하려면은 쌀을 잃을 때 바가지에다가 쌀을 잃어서 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의 댓글에 달린 어떤 선생님이 3월 3일 날 제갓집들 보고 바가지를 깨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문화 전통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그랬고요. 3월 3일 날은 기본적으로 일반 가정집이나 여러분들이나 이렇게 화전이나 쑥떡 정도를 해서 신령님에게 올려드리고 무당들은 초하루에 다양한 음식들을 올리지만 그래도 화전이나 쑥버무리 쑥떡을 올려드리면 좋습니다. 다만 이 화전이 진달래를 가지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을에는 국화를 가지고도 만들었고요. 이렇게 진달래 꽃잎을 이렇게 가운데다 놓고 이렇게 여기는 대추를 이렇게 해가지고 장식을 합니다. 대추를 잘라가지고 씨를 빼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를 꽃을 이렇게 몇 개를 놓는 모양도 있고 화전을 만드는 것이 다양해요.
그때 이 부침개를 밀로 하기도 하고 찹쌀로 하기도 하고 맵쌀로 하기도 하고 그거는 각 가정마다 풍습마다 다른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들에 나가서 산에 가서 진달래 꽃잎이 있으면 좀 따서 화전을 한번 만들어서 올리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제가 작년에는 직접 화전을 진달래 따서 했는데요. 올해는 지금 진달래가 좀 일찍 폈어요. 그리고 3월 삼진이 좀 늦게 오는 바람에 산에 가도 저 남부지방에서는 진달래가 벌써 다 져서 없을 것이고요. 지금 충청도 정도의 중부지방은 아직도 진달래가 조금 남아있는 것이 있을 것이고 서울 경기지방에는 이제 진달래가 막 활짝 펴있을 정도 됐을 겁니다. 저도 지금 있는 곳에 진달래가 조금 일찍 펴서 거의 시들시들한 상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화전 만드는 것은 제가 요번에는 못 보여드리고요.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명으로 대신할까 합니다.